자, 지금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2m 정도, 8m, 그 다음에 뭐 2m, 뭐 다 쪼개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철수는 질량이 30kg이 장대. 아, 이게 지금 30kg인가 봐. 그리고 A가 장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600N.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다가 600N을 적어주세요. 힘의 평형을 유지할 때하고 돌림힘 할 때 가장 중요하겠고, 중력과 10으로 계산하자. 자, 장대 무게중심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 단순하게 이거는 거리를 물어본 거죠. 여기 지금 장대가 어디 보자. 여기 똑같이 대칭이다. 2m 맞지? 그러면 여기 8m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4m 정도 되겠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4m예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철수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일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좀 해줘야겠죠. 자, 힘의 평형을 전부 다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받침대는 위쪽으로 있을 거죠. 근데 힘의 평형으로 맞추기에는 조금 거시기하죠. 얘는 아는데, 얘는 알고 있어요. 얘는 지금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회전축으로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필요한 걸 찾아서는 돼요. 자, 그러면 이거 FB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대가 내려가는, 철수가 내려가는 거, 받침대가 위로 올리는 거, 그러면 600N에다가 FB라는 거 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철수와 장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어차피 무게에 대해서 하는 거는 변함없을 겁니다. 그래서 철수 그람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30이라는 장대 그람도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중력가속도 10이 되겠다. 요게 지금 철수하고 장대 무게 아래쪽으로 힘의 평형을 합쳐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첫 번째 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토크 힘을 좀 진행하셔야겠죠.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진행한다면 지금 철수와 장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얘는 유일하게 올리려고 하는 힘이죠. 맞죠? 자, 그러면 철수하고 지금 장대가 같은 토크이기 때문에 철수 플러스 30, 요게 F야. 철수하고 장대를 같이 합친 건데, 그러면 안 되겠다. 거리가 달라서.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토크 힘은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철수부터 해야겠습니다. 철수 그람수에다가 10을 곱하면 F가 되겠다. 맞죠? 근데 철수로부터 요 받침대까지, 여기는 몇 미터냐? 여기가 2m, 그럼 여기 2m, 그럼 여기 4m, 그럼 여기 6m. 그래서 철수는 6m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대 무게는 30 정도 되고요. 자, 10인 거 하게 되면 F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4m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 4m. 자, 같다. 이 받침대가 위로 올리는 토크 힘 똑같다. 자, 600이라는 힘에다가 거리는 몇이냐 이거? 2m. 여기까지. 2m 빼는 거지? 2m도 빼야 되니까 이게 한 몇 미터냐? 8m네요? 8m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이 왜 이렇게 지랄 맞냐 이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알랑알랑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60. 철수를 x로 두자. x로 둘게요. 60x 플러스 1200인가요? 86에 48. 이렇게만 해도 철수 그람수가 나오겠네요. 맞지? 그러면 3600 정도 되니까 0 하나 지우고 60kg이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오죠? 또 B가 장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요 FB 찾으란 얘기야. 그럼 60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90이니까 이 부분은 900 정도 되겠고, 600을 빼니까 300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철수가 60이었죠? 아까 몇이었냐? B 300이었나? 300이지. 이게 연계 문제라서 다 적어줘야 돼. OX 갈게요. 자,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함량은 0이다. 맞는 말이죠? 자, 물체의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정하면, 이 새끼들 물체의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정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 힘의 합은 0이
맞지?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회전축을 어느 점으로 정하여도 돌림앱은 여기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받침점이 여기죠, 가운데. 견디어야 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아유 참. 자, 힘의 평형 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갈게 그냥. 자, 스몰 m g하고 같은 방향인 라지 m g하고 받침점이 버텨야 되는 힘이 있겠죠? 그럼 받침점 받침 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같이 힘의 크기는 두 개를 더한, 즉 한마디로 이렇게 적어도 되고 g로 묶어도 상관없고. 자, 2번 보겠습니다.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하였을 때 돌림 힘의 평형을 유지하는 조건이요. 그러면 얘는 일로 돌리고 얘는 일로 돌리는 상황이야. 반대 방향이라 그게 토크 힘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직각인가 사인 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한 거. 그러니까 스몰 mg 예를 들까 스몰 mg r1 2냐? 투구나. 그리고 라지 g r1이 똑같으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 토크 힘의 평형이구나. 그러면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조물의 평형 상태니까 두 가지 다 적어야 돼. 스몰 mg 라지입니다 이거. 아우씨. 구분을 안 해니까 헷갈려. 이것도 만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만족하면 되겠죠?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이라도 돌림 힘의 평형을 아니지. 무너지지 않는다. X좌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이 더 이상 기울지 않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있는 거고, 돌림 힘의 평형이 약간 깨지더라도 복원력이 작용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구조물은 안정한 상태다. 맞는 말이죠? 다시 돌아오면 안정한 상태죠. 이건 힘이 일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인 힘, 토크 힘, 그러면 이거는 아닐 거고. 일단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근데 돌림 힘의 합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정지 상태 유지하는 거는 일단 아닐 거고. 맞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회전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속도가 있긴 해. 근데 속도가 일정해서 우리가 그걸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자, 등속 운동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 알짬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토크 힘의 합도 지금 0이 아닐 경우 있으니까 지금 얘는 등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존재하니까. 힘이 존재해서 그래. 힘이 존재해서. 이해하세요? 얘는 알짜힘이 없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겠죠. 만약에 토크 힘도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회전수가 일정하게 유지를 할 거라고. 이해하세요? 일정할 수도 있겠고 정지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둘 중에 이제 하나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우리가 알짬이 0일 때는 등속도, 속도가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겠지만 정지하는 것도 있긴 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알짬이 없다는 거는 속도가 있으면 그 속도를 유지할 거고, 정지했으면 계속 정지했을 것이고, 이런 개념인데, 지금 만약에 알짬이 존재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속도가 유지를 하지 않고 속도가 바뀌겠지. 가속도가 생기겠지. 그 뜻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갔어요? 그래서 토크 힘이 존재한다 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변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일정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판단해야 돼. 회전축이 존재하고요. 자, 막대 시계 방향을 작용은 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죠. F1. 그럼 F1에 대한 토크 힘 F1에다가 어차피 90도니까 상관없고 이거겠지. 1번 맞지? 어디 보자. 오케이, 받침대가 지금 매칭 수평을 유지하고 있대요. 막대 질량 X라고 할게요.
일단은 받침대가 회전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 회전축을 하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힘의 평형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알짜 힘의 평형을 예시할게요. 일단 3kg이고요. 30N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얘는 무게중심이 이 상태에서는 상관없죠. 얘는 x에다가니까 10x가 누가 받침대가 받치고 있는 힘이랑 똑같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상관이 없죠. 받침대를 모르니까. 그럼 이제 뭐로 한다? 토크로 하자는 얘기야. 알지? 자, 토크로 하게 되면요. 지금 요 놈은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니까 얘는 일로 내려갈 거고 얘는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을 테니까 얘는 일로 내려갈 거야. 그러면은 30N에다가 얘가 지금 3m고요. 3m에다가 지금 여기 1m죠. 회전축이 1m니까 여기다 1을 곱한 거 하고 뭐랑 똑같냐면 저 막대기 자체만으로 이제 무게중심 따져야 되는데 3m의 절반이니까 2분의 3m 정도 되겠죠. 아, 2분의 3이 아니구나. 2분의 3 맞지? 2분의 3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 막대 길이만 우리가 회전축과 거리 하시면 돼요. 자, 1하고 아니다. 2m에서 2분의 3을 빼는 게 낫겠죠? 2분의 4니까 이거 2분의 1m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저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 무게가 x고요. 이제 중력가속도 10x라는 무게에다가 2분의 1 정도 회전축과의 거리가 될 거니까 30이라는 것은 5x이기 때문에 x는 몇이다? 6kg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무게가 300N인 영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0N인 철수가 있습니다. 자, 6m 정도 되는 길이의 시수가 있고요. 수평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수의 정중앙을 받치고 있다. 오, 완벽하게 가운데 무게중심을 받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소는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 지금 현재 딱 멈춰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평형을 유지하니까 저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영희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는 이거가 될 것이다. 자, 영희는 지금 300N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중앙 정도 몇 미터? 3m 정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900 정도 된다. 맞는 말이고, 철수와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1.5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몇 미터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영희가 지금 토크가 한 900 정도 될 거고요. 철수가 토크가 몇이 정도 되냐면은 600에다가 x니까 600x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받침대는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무게중심 부분하고 받침대하고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거리가 0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맞냐? 639래. 맞죠? 1.5m 정도 된다. 정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5번 보시면 이제 축바뀌네요. 20cm, 80cm 참고로 알아주세요. 미터로 바꿔야 되었었다. 자, 이거 미터 안 바꿔 틀리는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0.2m, 0.8m. 자, 질량이 10kg이고요. 좋습니다. 얘는 한 100N을 써놓고 무게에 의한 토크 힘의 크기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무게 대 토크? 따져봐야지 뭐. 요거 지금 100N 정도 되는 거고요. 자, 회전축이 요거 정도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실은 요 축바퀴죠. 맞죠? 작은 거. 그러니까 얘는 20cm, 즉 0.2m 차이니까 0.2m를 곱하면 무게에 의한 거는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탕탕 하게 되니까 20 정도 되겠다. 2m 틀렸다. 알겠죠? 이거 아마 저 미터를 안 바꿔서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도 문제이긴 하겠다. 어쨌든 이제 F의 힘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박 딱 같으니까 20 정도 토크 힘을 유지를 할 거다. 맞지? 그 토크 힘하고 이제 F하고 0.8을 곱한 요게 똑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뒤집어 까서 곱하니까 이 정도 될 것이고, 그럼 8이 16에다가 8, 5, 40 25N. 틀렸네요. 2.5N 정도 되겠죠. 맞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
그럼 일단 여기 확정됐죠? 25N이라는 거. 자, 25N으로 줄을 4m 당기면 물체는 1m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5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1 정도 미터 올리면 되겠네. FS 때문에, 맞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림은 철수가 야구방망이의 가는 쪽을 잡고 여기는 굵은 쪽을 잡고, 그렇지? 두 사람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의 야구방을 돌려서 힘겨루기 했다. 오케이. 그리고 누가 더 유리하냐?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0?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돌렸으니까 회전축이 이 가운데 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영희는 두껍기 때문에 좀 더 회전축과 거리가 머니까 영희가 토크 힘이 좀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희가 가장 유리하다. 많은 거 따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각도도 고려하자. 자, 7번 보시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20cm고 30cm고요. 좋습니다. 미터 단위로 바꾸는 건 아시겠죠? 미터로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젖된다. 어디 보자. 자, 이쪽으로 당겼을 때,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돌리는 토크 힘이 발생할 것이고,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리는 토크 힘이 발생하겠죠. 그 토크 힘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 반대쪽 방향으로 이기시면 되고요. 자, 3N의 힘으로 위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하고 F 힘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는 똑같다. 지금 현재 보시면 회전하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양쪽의 토크 힘이 똑같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회전축과 작용하고 있는 요 작용점이 있으시죠? 자, 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0.2m, 0.3m. 아시죠, 공식? 자, 공식 한번 적어보고 가죠, 그러면. 세타. 이거죠, 토크 힘. 자, F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리가 되니까 0.2가 되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는 왼쪽에서 시계 반대로 토크 힘이 발생할 것이고, 자, 이것도 45도에 대한 거죠. 그래서 F 뭔지 모르겠지만 0.3 정도 거리에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정도. 그러면 2분의는 똑같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10하고 10을 곱했다 가져간다면 3이 되니까 6 정도 될 것이고, 얘는 3 루트 2 F가 되겠고, 그러면은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F는 어쨌든 간에 3 루트 2분의 6이고 약분을 1차적으로 진행하고 유리화하면은 루트 2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2N이니까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억이 없는 거는 제껴 주시고 디귿 있는 거 제껴 주신다면 찍어도 50%. 자, 3N에 의한 토크 힘의 크기는 0.6이다. 이거는 약분하지 않고 이 상태로 해석해 주세요 라는 개념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0.1에다가 3 곱하니까 0.3.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죠? 8번 중요하죠.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2kg, 그렇죠. 그 다음에 5m, 그렇죠. 그 다음에 4m 간격, 오케이. 받침대 콜. 자, 수평을 유지하였다 라는 개념은요, 토크 힘도 똑같고 일반적인 힘에 관련돼서도 똑같다. 자, 그러면 O에서의 작용하는 F5라는 부분하고 P에서의 작용하는 FP의 크기를 각자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요, 여기를 받침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겠죠. 그러면 이 받침대가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 위쪽으로 FP라는 힘으로 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일단은 여기도 뭐 F5라는 힘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아래로 내리는 중력이 땡기고 얘도 중력이 땡기죠. 얘는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이제 갑시다. 렛츠고. 끝났습니다. 자, 두 개의 힘은 다 위로, 두 개의 힘은 다 아래로. 그게 어떻다? 동일하다. 알겠죠? 그래서 F5라는 힘하고 FP라는 힘은 동일하게 더한 거는, 자, 이거는 같이 해줘도 상관없는 거죠. 4kg짜리가 10이라는 가속도니까 40N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이제 두 개를 더하면 40이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가 전혀 없네요. 다 더하면 40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40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토크 힘도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다. 알겠죠? 아마 토크 힘은요, 여기 부분이 회전축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FP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FO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는 그럼 토크 힘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여기가 받침대라고 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토크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림 힘의 방향, 얘는 이제 위로 올리니까 얘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 얘하고 얘는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괜찮죠? 그럼 토크 힘을 쌓아야 됩니다. 자, FP라는 토크 힘 가겠습니다. FP라는 힘에다가 거리는 몇이냐면요, 회전축이 여기기 때문에 요 거리 몇 미터? 4미터. 당연히 90도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라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같다. 자, 2kg에서는 정중앙이겠죠? 자, 5m에서 정절반이니까 2.5m가 되고요. 20N이죠. 2.5m 플러스,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자, 힘이 한 2도 20 정도 되는데 얘는 회전축과의 거리가 5m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20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7.5 정도 된다라고 보신다면 이쪽 계산은 0 올리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하게 되면 150 정도 된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4로 약분하면 나오겠죠? 4, 3, 12 맞나요? 딱 떨어지진 않네. 에이씨. 그래서 소수가 나왔구나. 4, 3, 12 4, 7에 28, 5 37.5가 FP다. 알겠죠? FP 37.5 고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막대 무게를 무시를 한다는 거는 이 막대 무게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어깨가 회전축이라는 건 알 거고, 그럼 얘는 100N으로 지금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러면 손에서 작용하는 F라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깨가 그걸 받치는 힘이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일반식 토크 힘 말고 돌림 말고 일반적인 힘은 얘랑 더한 게 어깨일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면은 어깨를 누르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F를 찾는 게 포인트죠. 그럼 뭘로 찾아야 됩니까? 돌림 힘으로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로 판단할 거냐면 어차피 얘가 돌림 힘을 만들 때도 90도, 얘도 90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필요 없고, 그럼 얘가 지금 거리가 2대1이야. 맞지? 각자 곱해진 게 2대1이다. 그러면은 얘가 몇이 돼야 됩니까? 200N이라는 값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겠고. 맞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다 버텨야 되니까 우리는 300N이라고 해서 4번이라고 정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재는 손저울.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막대기가 있고요. 중심은 여기 정도 해고요. 추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0cm 돼서 줄을 또 당겼어요. 이 별짓거리 다 하네. 그래요. 뭐 다 나와 있네요. 0.5kg의 막대, 그 다음 추의 질량 1kg. 오케이. 중력 가속도 당연히 알려주고, 이 손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힘이 있을 거야. 맞지? 그 힘하고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대도 분명히 내릴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줄을 지금 당기는 힘을 만약에 F라고 가정을 하자. 여기 가정하고, 그 다음 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거 있어요? 전혀 없네. 맞지? 이걸 뭐라고 그럴까? A뉴턴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그리고 물체, 막대가 0.5kg이거든? 맞죠? 5kg이면 중력가속 10을 곱하니까 얘는 몇 뉴턴이야? 5뉴턴이라는 막대의 질량이 있을 것이고, 그 무게. 그 다음에 추는 1이니까 곱하게 되면 10뉴턴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F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10 더하기 5 더하기 A, 즉 15 더하기 A 뉴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우리는 F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겠죠? A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토크 힘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토크 힘은 뭐로 할래요? 어디를 이젠 빙글빙글 도는 걸로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죠.
줄로 할까요? 줄? 이쪽을 회전축으로 잡아줄게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얘를 회전축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요 두 마리 있지? 요 두 마리는 전부 다 회전 자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토크 힘의 합은 이거의 토크 힘의 합이랑 똑같다 해주시면 A가 나오니까 F를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어차피 축은 무게중심에서 내리든 물체가 내리든 다 90도니까 우리는 사인 90도는 1이라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거리만 갈게요. 이게 축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부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막대 길이가 총 60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자, 60cm에다가 10cm 빼니까 50cm 정도 되겠죠? 미터로 바꾸면 몇 미터? 0.5m가 되겠다. 그럼 막대기 중심에서 꽂는 5에다가 0.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몇이에요? 2.5인가요? 2.5라는 토크인 막대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이 추는 여기 0.1m에다가 0.5m를 더하게 되니까 0.6m에다가 맞죠? 10 정도 하니까 6 정도 되겠죠. 왜요? 막대 길이가 60. 막대 길이가 60이라고? 아 30이구나. 쏘리. 아씨 60이고 30이니까 20 0.2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몇이냐 이거? 1 되겠네. 맞냐? 뭔가 이상한데? 아 이것도 틀렸구나. 0.3이지? 그럼 3이네. 됐죠? 그게 뭐랑 같냐면 얘랑 같다. 얘는 0.1 A랑 같다. 그럼 A는 몇이에요? 40인가요? A는 40으로 확정. 그러면 F는 몇인 거예요? 55N 정도.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해주시면 되지. 지금 여기도 평행이고 여기도 지금 평행인 상황인데 지금 얘가 F1으로 지금 땡기고 있고 얘는 F2로 지금 땡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는 4kg이기 때문에 40N으로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밑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밑으로 땡기니까 한 20N 정도 땡기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막대가 지금 막대 무게도 있을 거지만 받침도 무게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상세가 되겠죠. 정중앙에서 진행할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어쨌든 여기도 평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오케이? 그러면 요 5kg 있잖아. 맞지? 저 5kg은 아래쪽으로 50N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50N은 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상세가 되는 거야. 힘 자체가. 상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지금 50kg, 50N이라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얘는 50N 힘이 존재해. 근데 그 50N을 위쪽에서 잡아 당기는 힘 쪽과 그 다음에 그걸 누르는 힘으로 합쳐준 게 50이 된 거야. 합쳐준 게 50이 돼야 되는 거야. 상황 자체가.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은 지금 얘랑 똑같이 20N이니까 20N과 30N으로 분리를 시켜주면 돼. 이렇게. 그럼 50N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질량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은 질량으로서 잡아당기는 힘도 있을 것이고 얘를 누르는 힘도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50N이라는 힘이 잡아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으로 분산이 된다고, 나눠진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이쪽에 20N을 써야지 수평인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 30N을 여기서 당기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쪽에서 다시 한번 수평을 맞춰주게 되면 F1하고 F2하고 더한 거는 30과 40N을 더한 70N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된다. 그럼 두 개 더해서 70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일단 이거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토크 힘을 진행한다. 여기서 토크 힘을 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토크 힘을 가겠습니다. 자, F1과 F2 중에 미지수가 두 개라서 둘 중에 하나를 받침대로 생각을 하고 풀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받침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를 받침대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받침대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와 n은 구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어차피 지금 당연히 매칭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릴 거고 맞지? 여기서 이렇게 내릴 거고 맞지? 근데 얘는 이렇게 올리겠지. 알겠죠? 자 그럼 갈게요. 30N하고 L 정도 곱하면 되겠죠? 30L 플러스 그 다음에 40N에다가 이거 절반이니까 1.5L 정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0L 정도니까 맞지? 60L 그게 얘랑 같다. 자 얘 같은 경우는 3L이고요. 그러니까 F 3 F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럼 90에다가 3F2 그러니까 F2는 몇이에요? 30 정도 된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0 되는 거 얘밖에 없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자 다음 볼게요. 질량이 4짜리 막대기고요. 자 6m. 그 다음에 5라는 점하고 P라는 점 받친 데 넣었고요. 자 1이고 수평 유지하고 있고. 오케이. 자 힘의 크기 F0랑 요거 F0고요. 그 다음에 요거 FP.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뭔가 되게 유사하네. 자, 볼게요. 막대기에 대한 무게, 요거에 대한 무게 가겠습니다. 자, F5하고 FP하고 같다. 합쳐가지고 5kg이니까 중력가 10이니까 50N으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픽스하겠습니다. 회전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내리게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게 될 것이고 반대겠죠? 이건 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요 놈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저거 막대기 중간이 이제 40 정도 되겠죠? 뉴턴 자체가 거리는 3m니까 3을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저 박스 있죠? 박스는 지금 1kg에다가 어차피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0N 더하는 거죠. 같은 라인이니까. 자 이제 거리를 가야겠죠. 여기가 지금 고장 1m 그럼 6m에서 1m 빼면 몇 m? 5m가 되겠죠. 그게 뭐랑 같냐면 이놈 FP 얘는 4m 정도 되겠죠. 그럼 120에다가 50 더하니까 170 정도 되겠죠. 그게 4 곱하기 FP 나누게 되면은 소수점 나오겠네. 이것도 4, 4, 16, 4, 2, 8.5 그래서 FP는 42.5 정도 나온다. 자세히 봤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13번 오뚜기입니다.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원래. 오케이? 여기다가 높여봐. 높이 여기다가 높이 여기 높아졌죠?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무게중심은 낮을수록 안정적이에요. 높을수록이 아니고 이건 이거 알고 계셔야겠죠. 이건 당연히. 오뚜기를 기울이면 중력에 의한 토크 힘이 복원형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원형이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4번 받침대가 줄기를 떠받치는 힘은요. 줄기의 무게와 평형을 이룬다. 받침대가 줄기를 떠받치는 물줄기의 무게. 맞는 말이죠. 근데 대신에 이거 다 더해야 된다. 다 더해야 돼. 어쨌든 맞는 말이다. 받침대가 없으면 줄기의 무게에 의한 토크 힘이 발생해야 줄기가 부러질 수 있다. 뭐 틀린 말 아니겠죠? 줄기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의 평형만 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웃이고요.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15번 가는요 받침대가 없는 선반. 없네요. 나는요 받침대가 있는 선반. 벽에 고정된 두 선반의 같은 무게를 올려놨을 때 두 선반의 평형을 유지하였다. 뭐 그렇대요. 유지했대요. 두 선반은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유지하고 있다며. 맞는 말이죠. 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가에서 두 선반은 돌림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 상태 아니야? 둘 다 존재는 해야겠죠. 어쨌든 그 중에 하나만 얘기했다. 자, 두 선반은 안정성의 차이가 없다. 이것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안정성. 글쎄, 받침대가 있는 게 더 안전하긴 하잖아. 맞지?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이건 운이 좋게 맞아 떨어진 거야. 알겠죠? 16번. 작업자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다리. 이거 저거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얘기 같은데?
사다리 아래쪽이 위쪽보다 넓은 까닭은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리게 만들려고, 맞지? 안전하게 하려고 사다리를 아래쪽과 위쪽이 같은 폭이 되도록 만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서술하시오.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넘어지더라도 조금 이제 기울게 되면은 조금 이제 위험하다. 알겠죠? 1번 배에 대한 이야기죠. 저번에 배웠던 그림이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가 기울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기울이기 전이니까 이거죠. 전에는 배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의 힘의 평형을 이룬다. 맞는 말이죠. 힘의 평형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돌림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배의 무게중심이 낮수 안정하다. 이거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지긋지긋하고. 안전한 구조의 배는 약간 기울어져도 부력과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복원력이 된다. 맞는 말이죠. 다시 복원력이 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라 해주시면 됩니다.